다음 주면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막이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새 정부 출범이라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는 극한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정치 싸움이 아닌 지역민들의 축제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 행정학과에서 최호택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국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26일 남았습니다. 여야 대진표 사실상 모두 확정이 됐죠. 자, 두 분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홍 의원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가 사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방송이 상당히 저는 충청권의 우리 유권자들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 선거는 네. 한 사람을 뽑는데 네. 이번에는 각 지역의 대표를 뽑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알 권리를 제공해 줘서 우선 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공천 규정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고 오늘만 해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죠. 이분께서 선언을 해서 상당히 우리 당에서도 좀 뜨거운 그런 지방선거로 돌입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지방선거의 의미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맞추자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 공천이라든지 또 공약이라든지 네. 저희가 또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 모든 제도적인 것이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제 지역에 우리가 지금 30년 됐거든요. 지방자치가. 네.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지역 발전이 돼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바란스를 맞춰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화로 가는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신데, 민주당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의원님. 오늘로 이제 보궐선거 네. 후보자들까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네. 공천 작업은 이제 끝이 났고요. 네. 이제 선거를 잘 치러야 되죠. 네. 잘 치러야 되는데 저희 대전, 충남,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현역 시장 도지사들이 다시 이 후보로 뛰지 않습니까? 네. 저희 충남의 양승조 지사와 저희 대전의 허태정 시장, 네, 이 세종의 네. 이춘희 시장까지 저희는 이제 현역 이 후보자들이 다시 한번 이 시민들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도민들의 네. 부름을 받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던 우리 시 도정의 성과를 우리 네. 이 시도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걸 네네.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4년간 우리 이 대전 충남, 이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까 방금 우리 홍준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 홍표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균형 발전이라는 게 네, 저희 네. 대전 충남의 발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실제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제2수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 대전, 세종, 충남이 될 때만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번 지방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 이 대전 그 충남 세종 시민들의 앞으로 그냥 4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네. 정말 오랜 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다.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성과를 낼 생각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전, 세종, 충남 모두 수성을 해야 되는데요. 세 군데를 그렇죠. 지키셔야 되는데, 예. 뭐, 스코어를 제가 좀 예상해 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희는 뭐 셋 다 예, 예. 충분한 승산을 가지고 자신 있다라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4년 동안 네. 지역민들 이 충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네. 그동안 조금 침체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많이 바꾸어졌거든요. 네. 정말로 새로운 비전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 네.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자신 있다. 홍 의원님은 예,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 선거 취임 20일 후에 그렇죠. 예. 6월 1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그 정치 구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데 네. 중앙정부는 이번에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정권 교체를 했어요. 이제 지방정부가 정권 교체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게 지금 국민의 이제 관심사인데 우리 충청권만 해도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과연 4년 동안 무슨 일을 했고 네. 또 그동안에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네. 저희 당에서는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충청권에 이 장관 나온 장관이 하나도 별로 없었어요. 네. 특히 충남 같은 데는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와서 그냥 인수위원회에서 4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안 되고 지방 발전의 가장 핵심이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장항선 같은 것은 지금 단선 철도입니다. 일본 때 만들어진 철도를 지금 장항선 충남 사람들은 타고 다니거든요. 이런 거 바꿔야 되죠. 네. 뭐 KBS 방송국도 여기 대전은 있지만은 예. 충남에는 없고 예. 그다음에 뭐 더 잘 아시는 혁신도시도 제가 그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국회에선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니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네. 이번에 옮기게 되면은 네. 그런 것이 대통령 선거의 정권 교체와 지방 선거의 정권 교체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해야 이 대한민국은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지 않냐 해서 네. 뭐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하는 준비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가 어떤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두 분 교수님하고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뭐 공천 내용 늘 있습니다. 네, 뭐 대전에서는 뭐 시장 후보가 뭐 구청장 후보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이 이제 보령서천 재보궐에 출마하기도 하고요. 뭐 태안군 후보가 바뀌기도 하고요. 내용이 많았습니다. 뭐 지방의원들 반발도 있고요. 예, 이런 사태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사상 이런 선거가 또 있을까? 저는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급하긴 했죠. 그러다 예, 보니까 공천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만 룰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 네. 세상에 경기를 하다가 룰 바꾸는 그런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누구를 죽이든지 아니면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이게 예. 정상적으로 정치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선거가 다시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난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팀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국회의원,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거의 이제 저 민주당 정부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네. 과연 우리 그 지역민들이 지난 4년 동안 행복했을까? 네. 또 경제적으로 또 부유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가 네. 반영될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성과가 좋았다라고 보면 네. 또 계속해서 연장시켜 줄 것이고요. 네. 만약에 부족했다라고 보면은 또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서 네. 또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네.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엄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내용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있었거든요. 뭐 유불리를 좀 따져보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대전하고 충남 문제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유력 정치인들이 이 공천 쇼핑에 나서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천 쇼핑이란 말은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가 만든 말인데요. 같이 경쟁했던 김재원, 유영아 네, 네. 이 두 분이 이제 본인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해서 다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신청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공천 쇼핑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방선거는 벌써 일곱 번째가 됐고 이제 8번째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숙되고 자리를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tum타서 네. 양당이 서로 이 기형적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자기 사람을 심는다든지 이런 공천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 원칙을 그나마 좀 지키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장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민주당이 워낙 압승을 해서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다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갈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공천 이 여야의 내용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이냐, 뭐 이게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뭐 당연히 타당하고요. 아까 그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이번이 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아주 짧은 시기에 같이 네. 치러지면서 정말로 좀 차분한 공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그렇겠다.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모든 공천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들이 탈락하는 일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공천 갈등들이 실제로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압축적으로 또 갈등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또 그것도 훨씬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네. 저희가 아까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이례적인 이 대승을 그렇죠. 하면서 예.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 현역들이 있습니다. 뭐 기관장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이 시구원, 이 광역기초의원들의 경우에 워낙 압도적인 다수, 특히 네. 광역의회들을 많이 그 장악을 했었던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희도 그런 충분한 그 변화가 좀 필요하다. 특히나 여성이나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당도 새로워지고 이 정치도 새로워지는 그런 측면들이 필요하다라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공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네. 이제 그런 어떤 방향성 속에서 하다 보니 네. 특히나 이제 청년 공천들을 하려다 보면 청년들이 경선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경쟁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떨어지죠. 그러다 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천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시도했고 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 갈등이 뭐 커지는 그런 문제도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네, 그런 네.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또 저희가 다음 어떤 공천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좀 더 이 청년들도 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스템 공천도 네.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합니다. 공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치 교체 과정일 수 있다. 네. 예, 라는 말씀이고요. 저희 이제 중앙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갈게요. 검찰 수사권 축소, 뭐 결국 국무회의 의결이 됐죠. 예, 이거 두고 뭐 민주당 선거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지대한 명령을 드디어 완수했다. 극과 극입니다. 예. 홍 의원님, 뭐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자면 좀 그렇지만, 예, 지금의 이런 상황 어떻게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검찰 수사권 문제 전에 한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네, 방금 전에 논제가 됐었던 제가 뭐 이런저런 당직을 맡고 오늘에 이제 와 보니까 네, 네. 아무리 매뉴얼을 촘촘하게 잘 만들어도 공천 과정에 잡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공천 규정은 저는 이제 끝나야 된다고 봐요. 우리 사회 전문적인 네. 교수님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당이고 공청회 토론에 간담회를 해서 네. 시대에 맞는 공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네. 정치인이 거기에 수긍해서 네. 그 잣대 평가를 받는 그런 공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권을 주자.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치 발전이 네. 뭐 지금 모두에 얘기했지만은 뭐 이놈 떨어진 놈을 저쪽에 들어가고 뭐 마음대로 바꾸치기 하고 네. 또 거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또 뭐 전략 공천이라는 네, 것도 네, 만들고 여기에서 잡음이 생기고 네. 국민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들 또 저러네 네, 네. 맨날 똑같은 애 이래서 네. 나는 시민단체나 전문기관에게 공천의 룰을 네. 각 당에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거쳐서 만들어 놓고 그 잣대에 우리가 따라가주는 그게 시대 공천에 맞는 거 아니냐는 네.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번 검찰 수사권 이 문제는 참 이 대한민국 역사에 참 부끄러운 일이었죠. 네. 저희 당의 대표도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그 협의안에 또 도장을 찍었다가 네. 또 며칠 있다가 또 번복하는 것도 상당히 참 잘못된 일이고 또 이 국회라는 것은 엄격한 국회 규정이 있어서 임시국회는 30일로 규정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하루로 쪼개가지고 편법을 쓰고 네. 또 멀쩡한 사람을 또 빼내서 탈당시키고 또 거기다가 또 보완을 시켜갖고 통과시키고 다시 또 복당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네. 이거는 참 여야를 떠나서 요번에 나는 이 건경수사에서 저는 조금 뭔가 손질하고 축소해야 된다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이 70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어떤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네. 만드는 것은 진짜 졸속이고 네. 이건 패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누누이 언론지상에서 얘기해주면은 아마 민주당 저 의원이 계시지만 의원님 외에는 이게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도 68.9%가 지금 반대하고 있고 또 이 법조계의 원로들이라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이것은 나는 고치긴 고치되 좀 공청회 토론회 같은 국민 동의를 받아가면서 네. 이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저도 한 부분은 거기는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너무 군사 무슨 전략보다도 더한 네. 이렇게 난 요번에 이 건검 완벽 수사를 하는 이 조절하는 거는 네. 진짜 저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제가 여기 나온다니까 전라북도 쪽하고 몇 군데 강원도고 개인 아는 분들이 너무 오늘 심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6월 1일 날 평가할 테니까 좀 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예. 아니 나 본래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아마 국민은 요번 이 사태를 보고 마음속에 그 갖고 있는 생각을 6월 1일 네. 저는 투표에서 자기 마음이 표현을 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과정의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론을 안 들을 수도 없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저 옹표 의원님 말씀에 사실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과정에서는 네. 이거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사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박병석 의장님이 그 합의안을 이끌어내신 거 정말 오랜만에 좀 정치가 복원된 네, 네. 사안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대선 과정을 치르면서 좀 극단적인 그 갈등을 또 대선이라는 성격상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아픔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요. 그 오랜만에 정말로 그 갈등으로 치닫지 않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 정말 양당 원내대표가 사인을 하고 양당 의총에서 이 추인을 받고 이 과정이 네. 정말 오랜만에 국민께 보여드린 이 정치가 복원된 모습이었는데 이게 참 그 과정에서 뭐 한동훈 후보자나 뭐 누구 전화 한 통에 깨졌다 뭐 이런 네.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그 이 합의된 그 정말 오랜만에 복원된 정치가 네, 네. 그냥 한순간에 깨져버린 아마 그 합의안이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오늘 이 주제 앞에 강대강 대치라고 했는데 강대강 대치가 일어나질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후에 인사청문회 과정이든 뭐 네, 한덕수 후보자의 그 인준 문제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절제하고 서로 자제하면서 정말 이후에 이 정말 여야 협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텐데 저희처럼 당내에서 조금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이 국민의힘에서 합의안을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순간 그런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강대강 대치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이후의 정치 과정들도 정말 국민들 뵙기 정말 민망한 수준으로 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누구의 탓을 넘어서 양당 모두 정말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 지방선거 또 이 큰 선거 앞에서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든 정치를 복원하고 정말 서로 이 절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아내면 앞으로 정말 암담한 이 극단적인 네. 갈등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비둘기파시네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최 네. 교수님이랑 엄 소장님 의견도 좀 듣고 갈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그게 참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과연 정권 교체가 안 됐어도 이렇게 했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국회 모습을 보면 항상 이제 이럴 때가 되면 뭐 꼼수로 탈당을 하고, 꼼수 사보임을 하고, 또 마지막 되면은 또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국회의원분들께 계속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국회가 좀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일단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합의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이것을 다 정리해 나가는 거고 일정 부분 합의가 되면 그거는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파기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정말 실책이었다. 그래서 네. 그 실책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이제 허니문 기간을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회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는데 저는 좀 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검수완박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좀 민주당 쪽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국민들은 이 부분에만큼은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합의안을 깨기는 했지만은 국민의힘 쪽에 조금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쪽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예, 엄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제가 보기에 홍 의원, 장 의원 두 분은 좀 핵심을 비껴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번 검수완박 사태는 이 대선 불복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중간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172석을 갖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마라. 이것이 지난 대선의 민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에서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민주주의 수준을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두 번째가 선거민주국가, 그리고 세 네. 번째가 선거 독재국가, 네 번째가 폐쇄적 독재국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네. 대한민국은 유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뭐 우리가 선진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타협과 협상 그리고 어떤 설득에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물론 이제 그 과정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 파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방 처리하게 됐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선거 민주국가 수준으로 후퇴시켰다. 네. 그러니까 선거 민주국가는 뭐 그 트럼프 시대 미국처럼 그러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거죠. 소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기로에 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좀 불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또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청문회는 뭐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다들 보거든요. 예, 홍 의원님 청문회 전국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청문회를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고 과거에도 해왔는데 네, 일단 청문회법은 네, 그 심판대 후보를 올려놓고 그렇죠. 그러고 따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국민이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 점수를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걸 보이콧 해버리니까 이 청문회 자체를 이게 부정하는 거는 단 안 된다고 봐요. 뭐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동의 없이 청문회는 해놓고 동의 없이 34명을 장관 임명을 했어요. 이런 걸 전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네, 그래서 저는 보이콧하는 건 안 된다. 그건 참여를 해서. 네, 그럼 왜 이런 그 자료 요청했는데 안 내놓느냐?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고 아 저건 안 내놔도 되는데 저거는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을 함께 가는 이 청문회로 가져야 되는데 이번엔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해버리니까 그리고 날짜를 임의대로 국회의원들이 또 잡아버리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한번 잡아놓으면은 그 날짜에 청문회를 진행을 해주는 그게 국민에 대한 전 도리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또 한 번 심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청문회 나머지 몇 분들 지금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거는 난 내일이라도 청문회 열어서 그 청문회장에 놓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우리 국민에 대한 이 청문회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뭐 좀 치사한 얘기 아닙니까? 발목 잡는다. 가능하면 그런 얘기는 안 써야죠. 네. 이 얘기는 또 우리 장 의원님 반론을 또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청문회가 지금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예, 뭐 그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자료 제출 관련된 부 때문에 미뤄지기는 했지만, 네, 네, 물론 또 법무부 장관 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일정 변경이 있기는 했지만 네, 네. 지금 청문회를 안 하는 곳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네.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또 우리가 저희 그 완벽하게 또 이 좀 실현하려면 청문 네. 일정이 지금은 너무 이 또 오늘 처음에 이제 조각하는 시기니만큼 이게 다 너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일정들을 조정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청문회를 완전히 보이콧하는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청문회라는 건 늘 야당이 좋은 네, 네. 기회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후보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실제로 국정 운영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지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뭐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물론 네, 네. 전략적인 전략적인 접근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이 청문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그 지금 이 후보자들 중에 물론 이제 김인철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낙마를 자진 했죠. 사퇴를 예. 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워낙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나 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경험들로 의하면 사퇴를 하셨어도 이미 예전에 사퇴를 하시는 게 맞는 수준의 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히려 버티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 이 민주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나 국민들의 그 이 눈 자체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이거는 네. 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설득을 해서라도 네, 네. 이 정호영 이 후보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하고 가야 이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증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냥 네. 버티고 이거는 강행하겠다라는 태도로 계속 가면 청문회 자체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자꾸 유불리만 얘기하는데요. 예, 두 분 청문회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엄수현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지방선거 영향 전에 이제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네. 이제 민주당은 이런 거죠.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계해서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낙마시키자 이런 거고, 이제 국민의힘은 정호영 복지장관 후보자만 낙마시키고 총리 인준하자. 네. 이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이 10일이란 말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안 해주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족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국무회의 그 정족수가 20명입니다. 장관 후보자 18명, 그리고 총리, 대통령 이렇게 20명인데요. 그러니까 11명이 넘어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면에서 저는 여야가 빨리, 그러니까 주말이나 월요일까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인사청문회 문제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그 고질적인 문제들은 되게 구조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있죠. 예.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이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아까 홍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장관만 72명, 장관급 72명, 장관은 34명 이렇게 이제 강행 처리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 장관 후보자들 문제가 있는 거를 알면서도 네. 윤석열 정부는 정상대로 출범해라. 저는 이게 여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 여론에 맞게 이제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여기서 이 총리하고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연계 처리를 계속 고집한다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발목 잡기로 여론이 흐를 수도 있다. 과하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 제가 첨언을 좀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오늘 좀 연계가 외로우십니다. 절차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다 무기명으로 예. 저희 이제 이 투표함 이렇게 무기명. 들어가서 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내지도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예. 뭐 우리 뭐 한동훈 후보자나 뭐 정용 후보자나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여기는 뭐 사퇴를 시키지 않았냐 해줘라라고 해도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 여론이나 지금 사안의 성격이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네. 생각해서 들어가서 이 부표 찍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계하는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한다라는 이야기를 정치적인 그 목적으로 사실 네. 야당에서 할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차상으로는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 그냥 임명을 하면 할 수 있는 문제고 네. 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이 무기명으로 하는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연계하는 건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저희 당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우리 부분으로 장 하는 거죠. 의원님, 연계. 전 그 얘기를 가감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 맞질 않아요. 멀쩡한 사람 빼갖고 탈당시켜갖고 집어넣고 하는 걸 당에서 시키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손바닥 하늘 가리는 일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총리 인준 후보 총리 인준도 투표랑 총리 네. 인준도 법무부 장관 하나 아웃되면은 총리하고 누구누구 살려주겠다. 이런 전략이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은 거의 지금 돈바닥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장 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원칙론에서 맞죠. 네, 네. 국회의원을 오라가라 하고 넣었다 뺐다 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지금 분명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전국이 지금 파탄이 나가고 이러고 홍 의원님 있어요. 오늘 뭐 저희 주제가 인사청문회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 그래서 정도로 나는 정리를 이제 하시는 게 예. 그럴까요? 여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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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그거는 제가- 진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게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자랑 예, 뭐 예. 사퇴가 된다고 해도 저는 반대 투표를 할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 소신은 네,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실제로 정말 이 국가에서 일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는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이후에 많이 보여줬다라는 네, 부분이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게 공직 후보자 특히나 총리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원내지도부에서 문제는 요 어떤 정도로? 전략을 예, 해도 예. 저 같은 의원들이 굉장히 다수 나타날 거다.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정말 대전 충남 초박빙입니다. 네. 박빙도 이런 박빙이었습니다. 뭐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다 낮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뭐 오차가는 그 지지도가 이쪽이 높으면 당선 가능성은 이쪽이 높고 지금 정말 안개 속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직 대선
때 분위기가 네, 아직 네. 충청 지역에서는 살아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박빙인데요. 왜냐하면은 지난 4년 동안 지방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람을 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이 출마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뭐 거의 박빙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밀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많이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아직까지 충청 지역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미래적 투표이고 또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고적 투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저는 할 거라고 봐요. 할 네. 거라고 보고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뭐 대의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가 지난 4년 행복했을까? 내가 지난 4년 동안 그래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그러니까 기존 권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장시켜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반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박빙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누군가에게 표를 주지 못하는 그런 혼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홍 의원님, 뭐 우리 김태형 후보나 아니면 이장 후보랑도 의정 활동 같이 많이 하셨죠. 예,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모두 말씀하신 대로 박빙입니다. 네, 네. 또 강대강 아주 제목을 잘 붙였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이 또 양 후보들이 긴장을 풀지 말고 네, 네. 최선을 다하는데 단지 지금 우리 최우택 교수님 말씀대로 대선 끝나고 취임 20일 후에 네, 네. 치러지는 이 선거는 분명히 충청의 그 대선의 분위기는 아마 살아서 움직이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충청인들 그 후에 우리가 당에서 또 별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 대망론, 충청의 뭐 대통령 이 부분은 어린 아이들도 지금 다 잠재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무조건 충청이라고 해서 대망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네, 네. 이걸 이제 뭐 충남 같은데 김태형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사 할 때 네, 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고 이제 이장우 후보도 뭐 그동안에 국회에서 이 지방자치 쪽에 많은 그 노하우가 있어서 네. 지난번 한번 만나서 대화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지방자치 30년에 부활되는 중앙정부와 맞먹을 수 있는 소위 지역 균형 발전 네. 그쪽에 대한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준비도 두 후보가 준비도 많이 했고 네. 대선 분위기가 이어질 거다. 네. 자, 장 의원님,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하고요. 또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역시 허태정 후보도 잘 아시고 양승조 지사 후보도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지지율로 보면 대선 영향력이 너무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 작업들이 완전히 마무리가 아직 덜 돼 있었었고 네, 네. 후보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당 지지율이나 대선의 영향력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가 네. 이제 선거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결국은 이제 후보들이 이제 네. 결정이 됐고 후보들이 자기의 비전들과 자신들의 이제 경쟁력들을 이제 계속 이 시민들께 이 도민들께 어필하는 이 네, 시간이 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만 해도 그 이장우 후보와 허태정 이 후보 이 경쟁력들을 시민들이 드디어 비로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뭐 이장우 그 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동구청장 재직 당시에 사실 동구 재정을 거의 파탄 상태로 만들었던 이 행정 능력이나 구정 경험, 이 구정 네.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었던 후보였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대전 시민들이 이 대선 영향력들이 이제 점점 벗어나면서 드디어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판단 속에서 지지율이 변화되고 그 지지율 변화 속에서 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그 대선 영향력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선거까지는 확실하게 이 후보 경쟁력으로 네. 우리 이 현명한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의 그 이후에 이 뭔가 이 시정이나 도정의 미래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믿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아까 이제 네. 이장우 후보가 이제 동구청장 재직 시절에 뭐 재정 파탄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 그거는 이제 아마 동구 청사 짓는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 장 의원님이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그러니까 지방재정 파탄제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리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망하게 두지를 않아요. 누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해서 일을 하느냐. 네, 이제 그것도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치단체가 파탄이 되면 재정 파탄이 돼가지고 그 지역이 정말 어렵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놓고 생각을 해보면 동구에는 번듯한 청사가 있는 거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재정 상황인데도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그 낡은 건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누가 과연 과감한 그런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느냐. 이 문제하고도 좀 그러니까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반론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냐 안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때 사업 방식을 턴키 방식으로 하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동구에 많이 부채가 쌓이고 그게 이 지방 재정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누적시켰던 거거든요. 네, 그런 네. 말씀들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네. 행정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이 이제 하실 거다라는 네. 게 제 이 주된 그 정도로 말씀이었습니다. 반론을 네, 네.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막 다른 주제들이 계속 튀어나와서 제가 좀 오늘 어렵네요. 어무 선생님, 네. 뭐 지금 보니까 대선 후보들이요,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뭐 지방선거 이제 뭐 출격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야.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 발언기에 두 분 그 공방을 오래 하는 바람에 네. 발언 기회를 놓쳤는데 이 대전시장 충남지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꼽는데요. 네. 첫 번째가 여론 또는 민심. 그러니까 여론 또는 민심은 뭐냐? 그 당의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민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홍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정 안정 그리고 검수안박에 대한 그 어떤 후폭풍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여론 또는 민심이라고 보고요. 이게 대략 한 70% 차지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0% 정도 차지하는 게 구도인데요. 뭐 정당, 정책, 인물, 지역 요 요소들 간에 생기는 우열, 힘의 우열 이런 것이 이제 구도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도는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마지막으로 5% 정도 차지하는 게 전략, 홍보, 인물 경쟁력. 그러니까 선거 기술 총망나 이게 한 5% 정도 차지하는데요. 현재는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민심은 이제 국정 안정, 전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후폭풍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명 상임 고문이 개항을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해단식 갖고 나서 이제 분당갑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대표적인 정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 주자들의 사리사욕으로 이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항을에 출마하면서 제가 보기에 명분 실리 다 놓쳤다. 오로지 협량 이미지만 부각이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 개항을은 지금까지 그 모든 선거에서 보수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송영길 지역구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이제 출마했지만 그럴 거라면 분당 갑에 출마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이 경기 선거에 도움이 됐어야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의 명분 없는 출마는 이 무당층과 2030 그리고 중도층의 이탈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안철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안내비 이제 판교에 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명분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네. 출마고
안철수 위원장은 2012년 대선 출마했죠. 그때부터 거의 매년 거의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네. 3기임의 출마 횟수를 다 뛰어넘는, 제가 여기 오면서 세어봤는데 한 네. 7, 8번 출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새 정치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이 설득과 동의를 예.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고 두 싶습니다. 후보 다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네요. 마무리 발언 들어야 될 시간이고요. 예, 중원 민심, 충청권 민심 얻으려면 후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 발언 시간 저희 1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최 교수님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동안에 우리 충청 지역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은 네, 네. 되었지만은 아직도 기관들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번 선거에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충청이 같이 사는, 네, 네. 충청권 메가시티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된다. 거기에 네, 대한 네. 그림도 좀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지금 이제 세종 그 대통령 집무실 있잖아요. 최근에 네. 이제 국회에서 그와 관련되는 법이 아직 상장도 되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지금 수면 아래 있는데 이것이 좀 빨리 국회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종 제2집무실이 이번 정권 내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알겠습니다. 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 의원님.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최 교수님, 이 집무실은 확실히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청에도 많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도 17개 부처가 있다면 장관 최소한도 3개, 4개는 우리가 네. 확보를 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도 맞고 충청도에 대한 배려가 좀 된다고 보고요. 네, 네. 이걸 과거 정부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혁신도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180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전, 충남 우리 지역 네. 도민들이 한 겁니다. 네, 그 대통령이 국회 통과했으면 받아줘야 되는데 네. 왜 충청도에 이 소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사인을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않는가? 네.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한다면은 네. 우리 충청 민심은 상당히 전 좋아지리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KBS라든지 또 충청의 은행 문제라든지 네. 또 충청에는 비행장도 없어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 정부가 네. 소위 12년 동안에 뭘 했느냐 하는 평가를 이번에 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저희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소위 도민과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평가를 표를 받겠다.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저는 뭐 마음이 움직이고 양심이 움직인다면은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네. 예, 엄선님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좀만 줄여주십시오. 예, 예. 네, 저부터 오늘, 말씀. 예,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왕에 시작된 그 수도 기능 네. 이전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세종 뭐 다 해당되는 네, 네. 거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리소어링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뭐 충남, 대전 지역의 유치를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이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장 의원님. 그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되게 1대3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 예. 근데 선거는 1대3은 아니거든요. 네, 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도 많고 국정 운영상의 복잡한 뭐 윤석열 이 측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네, 네. 이런 정치 문제보다 정말로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비전들을 좀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구체적인 삶을 판단하는 거니까 네, 그게 네. 구체적인 삶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올리면서 혁신도시 문제들 저는 이제 지역에 혁신도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워낙 네. 중요하거든요. 뭐 우리 홍표 의원님 말씀하신 사인을 안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 네. 저희 민주당에서 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서 법은 통과가 돼 있고 이제 문제는 사실 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려면 우리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정말로 큰 협치와 토론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분위기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세종, 대전, 충남 순으로 저희가 KBS 초청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고요.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